예,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몇 차례 월요일 날 폭락의 블랙먼데이가 있었고요. 약간 그런 불안감들이 엄습을 하면서 시장을 누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2000 지수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코스피는 2600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2600으로 올라왔지만 그게 좀 위안이 되지는 않는 약세이고요. 2%, 코스닥은 2.7. 아시아 증시도 니케이도 그렇고 많이 떨어져 가는 흐름들입니다. 예, 또 이제 오후장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남은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주제부터 잠깐 보고 이야기 바로 갈게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미국 증시 하락도 결국은 주가 빠지는 건 사실은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후 표면적인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였는데요. 얼마나 더 하락 반영하면서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님은 오셨는데요. 사장님, 그러게요. 장님 이렇게 계속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오늘의 하락을 8월 달 초에 있었던 하락과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8월 달 초에 이제 증시가 밀릴 때에도 ISM 제조업 지표가 이제 좀 안 좋게 밀렸거든요. 예. 이번에 밀리는 이유들 역시도 이번에 ISM 제조업 지표가 밀리면서 이제 좀 나왔던 이슈였습니다. 근데 세부 내용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달에 있었던 ISM 제조업 지수의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미국에 태풍이 왔었고요. 텍사스 쪽에 태풍이 이렇게 스치고 나는 것들이 나오면서 제조업들이 좀 타격을 받았을 거다. 조업 질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들과 함께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이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좀 좋아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일단 생각보다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하락할 만한 이슈였을까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번에 나왔던 수치들을 살펴보면 47.2로 ISM 제조업 지표가 나왔거든요. 이 ISM 제조업 지표라는 것들은 50을 기준으로 해서 위면은 확장 국면, 아래로면은 이제 수축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0보다 밑으로 났던 건 수축인 건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전달보다는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50 밑을 지속을 하고 있던 시기가 20개월이 넘었거든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부 예상치가 47.4였던 것들에 반해서 현재 47.2로 나왔다는 것들은 크게 많이 감소를 하지는 않았었다라는 측면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제조업 경기가 생각보다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일단 시장에서 그걸 상당히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8월에도 있었던 모습들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물가라던가 소매 판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인식들이 심어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증시는 반등세들을 보여왔었습니다. 8월에는 한 번 더 이제 ISM 제조업 지표 한 번 더 하락을 시키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것들을 하락시켰던 요인들은 이제 고용이었었죠. 실업률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고용이 좀 안 좋다라는 인식들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에 불을 부었었던 모습들이었었는데 이번 주에 또 고용 지표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에 또 바로 같이 나옵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의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실업률이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 이 실업률이라는 거는 노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내에서 실업률이 얼마냐를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도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위 수준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대학 학위 이상 혹은 전문대 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고부가 가치 인력들 같은 경우는 실업률들이 상당히 이제 양호한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좀 학력이 낮으신 분들에 대한 실업률이 좀 올라갔었고 인종별로 보면은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흑인들 이런 계층에서의 이제 실업률들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민자들이 증가를 하면서 나왔었던 실업률에 대한 증가였었고 실질적으로 해고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고용시장이 진짜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요인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빼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이번에 그것들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면은 결국 고용시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들. 지난번에 고용이 안 좋다라고 했지만 실제 세부 내용들은 전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그 이후에 나올 지표들, 이제 소매 판매라던가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방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들이 좀 괜찮게 나온다고 치면은 일단 반등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도 오셨는데요. 김 본부장님, 어제 사실은 미국 주가 빠진 거는 너무 좀 변동성이 너무 컸어요. 실제로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제조업 지수가 뭐 예상보다는 크게 큰 그러니까 차이가 큰 있지 차이 않았죠. 없었거든요. 다만 네. 이제 신규 수주가 안 좋았어요. 네. 그 내용적으로는 특별히 좋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 핑계를 댄다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지표가 부합한다 선 치더라도 크게 반등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네. 시장은 조그만 그 크랙 내지는 노이즈만 가지고도 흔들린다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요. 밸류에이션에서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네. 불편하다는 얘기고. 그동안 많이 올랐다. 네네네. 그래서 심리가 안 좋다. 네, PR이 지금 미국이 어저께 빠져서 이제 21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S&P 5는 계속 올해 내내 20배 넘었을 때 부담스럽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 빠진 상태가 돼야지 덜 불편하다. 이런 게 녹아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IT는 민감하니까 반응을 많이 한 거죠. 네. 그리고 빅스 같은 것도 그렇죠. 30 몇 배, 30 됐으니까 다시 네. 이게 되는 건데 아주 실체가 없다기보다 뭐하지만 좀 예민한 장이라는 게 특성이 한 달 전 지금 공교롭게 또 됐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가들이 심리가 쉽게 올라올 것 같지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의 아이폰의 개념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주 고용 지표 다음 주에 이제 뭐 애플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TV 토론, 대통령 선거 TV 토론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긴장 관계거든요. 사실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두 번째는요. 그러게요. 엔비디아가 어제 거의 10% 빠졌죠. 9.5%가 급락하면서 엔비디아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국내 반도체주가 이제 뭐 정말 제대로 된 상승의 그 빌미들을 못 잡고 다시 흘러내려요. 이제 반도체주는 정말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김장렬 부부장님 반도체 전략 좀 길지 않게. 장기라고 진짜 생각하셔갖고 2년을 본다면은 오늘 같은 날 마치 지난달 8월 5일 날 대폭락과 네. 비슷한 레벨로 하니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근데 장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2개월 또는 연말까지 엄청나게 오를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빠져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HBM이 아닌 것들에서의 가격이 빨리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는 대응이 이제 감산으로만 대응하는 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다는 것만 가지고 전고점 근처로 간다는 거는 좀 지나친 낙관인 것 같고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AI가 장기라는 개념이 내년이나 내년 상반기에 잠깐 멈춰도 캐즘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흐름이 맞다는 그런 측면에서 장기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캐즘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캐즘이 너무 얕아요. 너무 지나치게 우려했어요라고 나오려면은 아마도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엄청 잘 팔릴 것으로 11월, 12월, 1월 연말 연초에 그때 그 넘버에 대한 게 좀 더 정밀하게 네. 힘을 줘야 하는 것이 먼저고요. 두 번째는 캐펙스 투자가 계속 높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려면 다음 신적이니까 아마도 10월 말까지는 사람들이 좀 조심스러운 갈기 때문에 사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막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공 차장님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추세적인 회복으로의 이전과 같은 강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좀 뭐 이 정도 가격이면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니라 용기를 내보자는 분들도 주변에 있거든요.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생각이 좀 되게 많은 그런 네. 섹터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 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은 좀 싼 편이다. 미국 대비도 상당히 싼 편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봤을 때 매력적인 가격대에 들어왔다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가 8월 달만 많이 빠졌고 S&P 500 기준으로는 전고점을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못 올라왔었죠.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제 기술주들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제
이제 이런 기술주들이 이제 올라오지 못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물음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S&P 500에서는 뭐 제약주라던가 금융주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오면서 키를 맞춰놓는 모습, 지난번 고점에 대한 키를 맞춰놓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스닥에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체 시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이것들이 과연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는 좀 의문점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정을 만들어놨던 ISM 제조업 지표 자체가 이번에 좀 둔화로 나왔죠. 그럼 결국 이 얘기인즉슨 제조업 경기들이 살짝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번 주에 나올 이제 뭐 고용이라던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나와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제조업 지표가 지금 계속 안 좋다는 걸 시장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시점이면 제조업 환경 내에 있는 섹터들은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다. 예.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을 하면서 보자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생각이 많다. 그 표현이 김동공 차장님 말씀이 참 적합한 그런 우리의 고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터닝 포인트.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소위 좀 방어주 밸류업 리스크 관리를 해볼까? 김장렬 본부장님. 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피처는 어디입니까? 제약바이오하고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기업 밸류업 정도로 굳이 얘기하면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사고 싶은 거에 30%만 오늘 아침에 엄청 빠졌을 때 30% 맞나요? 한 20% 정도 샀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정도를. 근데 여기서 자동차가 경기 소비재로 들어가느냐? 그건 고민이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만 본다면은 그냥 화장품하고 약간의 제약바이오 오늘 눌렸을 때 아침에 그 정도만 일단 먼저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가리지 않고 섹터로 하면은 이젠 경기 방어적인 속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에 일라이딜리 이런 것이 한국에 비슷한 게 있으면 그거는 후보군에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방어주로서의 사실 어제 급락 이전에도 시장이 성장주로 팡팡 주도주로 가는 장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순환매 장세를 알고 그 가운데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충격이 생각보다 이제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고요. 크게 사실 달라진 건 없다. 진폭의 문제이죠. 다음은요. 네, 금리나 또 9월에 여러 이벤트가 있는 바이오주는 시각이 조정을 받아도 바이오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요. 다만 그 안에서의 이제 여러 이벤트 이슈들을 통해서 좀 반짝반짝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바이오 전략 또 좋게 보시는 기업들 김동공 차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바이오는 일단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살펴본다면 제약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것들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수혜다. 그러니까 R&D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제 업종이다 보니까 R&D 비용을 빌려서 하게 될 것이고요. 금리가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제약주들이 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퍼지고 있고 실제로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접근할 때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는데요. 그냥 제약바이오가 테마성으로 뭉뚱그려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은데 그 안에서 종목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좀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R&D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성공을 하고 나면은 엄청나게 낮은 매출, 그러니까 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익들을 폭발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게 제약바이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성공률은 엄청나게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해서 올라운드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접근을 하는 것들은 그렇게 썩 좋은 투자 전략은 아니다. 선별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업종들이 좀 좋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딱 2개 정도가 지금 머릿속에 좀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것들이 바로 유한양행이랑 이제 일단 유한양행부터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최근에 렉나자가 일단 이제 항암제, 폐암항암제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통과되는 모습이라면서 실적인 수익들이 일단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관심 가져볼 필요성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K 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라는 약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엑스코프리가 이제 사실상 SK 바이오팜의 원툴 이제 제약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분기당 1,000억 이상 정도가 나와주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매출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동안에 쓰는 R&D 비용, 인건비들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랑 이제 SK 바이오팜 정도를 일단 최선두권에 놓고 있고 이제 좀 종목별로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 그리고 주요 섹터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뭐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종목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기업에 관한 얘기를 계속 이럴 때 사실 더 관심을 가져야죠. 김장열 본부장님 아까 이제 피난 섹터로 화장품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8월 14일 날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하셨군요. 뭐 약세장에서도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는 4% 가까이 상승세를 오늘도 보이고 있고요.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은 반도체 아닌 넌 반도체 테크 중에서 LG전자를 좀 가져왔습니다. LG전자가 가전업체라면은 10만 원 주식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전업체에서 좀 변모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IT 중에서 덜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한 5, 6% 잘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B2B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전환이 돼가지고 수익 구조 자체가 조금은 이젠 신성장에서 구독 가전, 웹 OS, 또 공조기 이런 식으로 다양화되고 다각화되고 안정적인 플로우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IT의 변동성이 있을 때는 상대적인 아웃퍼폼 가능성으로서도 얘기가 될 것 같고 가장 최근에 대주주인 LG에서 이제 지분을 매수를 다시 하기로 했죠. 네. 아울러서 또 4, 4분기 중에 LG 자체가 기업 가치 재고 발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살펴본다면은 중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LG전자 관심주를 주셨고요. 김동공 차장님, 장은 뭐 어렵지만 또 스터디하고 눈여겨볼 만한 오늘 기업은요? 네, 한국콜마 준비했습니다. 화장품 네, 화장품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특히나 이제 ODM 업체에서 일단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섹터별로 들어가면 선케어 제품의 매출이 이제 상당히 좀 높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선케어 제품의 이제 시장 점유율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름 다 지나간 시점에서 선케어 제품 매출이 이제 뭐가 중요하냐라고 일단 좀 이야기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이랑 중동 쪽 그리고 유럽 쪽도 판매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한국콜마에 대한 약점들이 무엇이었었냐면 우리나라의 내수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케어 제품에 대한 계절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 실적에 대한 계절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단점이었었는데 요즘 화장품주들이 특히 중소형 브랜드들 기준 수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어보실 텐데 이것들이 선케어 제품도 여기서 수출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계절성들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기초 화장품 그리고 선케어 제품에 대한 매출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들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이제 세종 공장이 일단 좀 완공이 이제 될 것으로 일단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생산량들 자체가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이제 다 이제 되지 못했었던 물량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매출로 인식을 시킬 수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가고 그러니까 올 하반부 내년부로 갈수록 이제 좀 실적과 매출들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들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급락장 대응 전략, 또 섹터 이야기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